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과 이 과정에서 함께 거론되고 있는 여러 인물들, 그리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민주당을 향한 공격이 나올 때마다 한 번쯤은 검증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 저도 동의합니다. 무조건 감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의심부터 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논란은 이미 녹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소문이나 정치 공방을 넘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이상한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개인의 금품 수수 의혹과는 별개로 갑자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이름이 등장하고 탄원서가 묻혔다, 윗선이 개입했다는 프레임이 거의 동시에 따라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수진 전 의원의 발언과 행적을 하나씩 살펴보면 단순한 내부 고발자라고 보기에는 여러 복합적인 맥락이 겹쳐 있습니다. 이수진 전 의원은 과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논란을 겪었고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 지역구로 전환되자 결국 탈당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자신을 버렸다는 강한 감정 표현을 쏟아냈고 당 내부가 특정 지지층의 공격 때문에 건강한 비판이 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 주장 방식입니다. 이수진 전 의원은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지지자들을 개딸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했고 더 나아가 이재명 주변 인물들의 비극적인 선택까지 끌어와 지지자들의 폭력이 사람들을 그런 선택으로 몰았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단순한 불만 제기를 넘어 정치적 파급력을 정확히 계산한 문장에 가깝습니다.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받아쓰기하기 가장 좋은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의혹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수진 전 의원의 진술을 확보했고 탄원서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말로만 떠도는 단계가 아니라 공식적인 수사 단계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았고 이후 이를 돌려줬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좋다 나쁘다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왜 오갔는지, 돌려줬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줬는지, 탄원서에 적힌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로 검증 가능한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당시 자신은 경선을 치르는 후보자였고 청탁을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 주장 역시 수사를 통해 검증받으면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없는 대로 확인되면 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건 쉴드도 아니고 마녀사냥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안이 이상하게 흐르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개인의 의혹과는 별개로 탄원서가 묻혔다, 무마됐다라는 프레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까지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 대상에 오르게 됐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이수진 전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탄원서를 어디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 다음 어떤 경로로 당대표실에 전달됐는지, 윤리감찰단에 넘겼다는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묻혔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갈래를 분리해서 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는 금품 수수 의혹의 실체입니다. 다른 하나는 탄원서 처리 과정의 적법성과 책임 소재입니다. 이 두 갈래는 연결될 수도 있지만 연결된다고 가정하고 달려들면 수사는 정치가 되고 정치가 수사를 삼켜버립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무엇인지도 뻔히 보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를 민주당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키우고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실장급까지 한 번에 엮어서 윗선이 덮었다는 서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늘 같습니다. 과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필요한 이름들을 아무렇게나 배치합니다. 그러고 나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론은 이미 흔들려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가 되는 순간 피해는 공적 시스템의 신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가야 합니다. 연결고리가 있다면 물증과 경로로 드러납니다. 없다면 없는 대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름을 던져놓고 혹시나를 반복하는 정치가 수사의 속도를 앞지르면 그건 진실규명이 아니라 국면 전환입니다. 이수진 전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도 여기에 겹쳐야 합니다. 이수진 전 의원의 말이 무조건 거짓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수진 전 의원이 분명한 이의 당사자라는 점입니다. 공천 배제와 탈당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손익이 걸린 상황에서 나온 폭로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지만 동기가 섞일 가능성 역시 큽니다. 그래서 더 냉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했으니 사실도 아니고 그 사람이 싫으니 거짓도 아닙니다. 경로를 확인하고 문서를 확인하고 전달 체계를 확인하고 실제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기록으로 맞춰야 합니다. 특히 묻혔다는 표현은 감정의 언어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기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 때도 묻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조직적으로 뭉갰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기록이 아니면 구분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기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다리는 순간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민주당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번지게 만들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끌어들여 청와대 개입이라는 단어를 붙여 부풀립니다. 그러나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의혹의 실체와 청와대 실장급 개입 의혹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보고가 갔고 누가 어떤 지시를 했으며 어떤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멈췄는지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수사가 아니라 선동입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국민이 믿지 못하면 물러나야 한다는 기준을 함께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우리 편이니까 덮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는 중요하니 사실관계도 확정되기 전에 희생양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당 차원의 감찰이 필요한 부분은 기록과 절차를 남기며 진행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큼 빠르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늦어질수록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언제나 악의적인 추정입니다. 내부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는 손에게 유리한 재료를 던져주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감정과 원한이 섞인 폭로가 자극적인 문장으로 포장돼 밖으로 던져지고 그 문장이 그대로 정치적 공격도구로 재활용되는 순간 그건 비판이 아니라 협조가 됩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나왔으면 끝까지 사실관계를 가리고 결론을 내야 합니다. 동시에 해당 사안이 정치적 무기로 악용되는 장면을 경계해야 합니다. 누가 가장 신나서 그 말을 확대 재생산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진실 규명과 정치 공작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기준은 늘 같습니다. 증거로 말하느냐, 감정과 프레임으로 몰아가느냐입니다. 지금은 그 기준을 끝까지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